야담 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장대비가 사흘을 이어 퍼붓던 밤이었습니다. 객주집 뒤뜰의 늙은 느티나무는 비를 잔뜩 머금은 채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 객주집 안방문은 안에서 단단히 걸려 있었고 그 안에서 상단의 관리 하나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문을 억지로 밀어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사람 하나가 죽어 있었습니다. 기름등잔 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상단 관리의 목은 비스듬히 꺾여 있었고 눈은 부릅뜬 채 굳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칼도 없고 피도 없었습니다. 오직 젖은 장부 꾸러미 하나가 곁에 놓여 있었지요.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쉼없이 지붕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걸려 있었고 창호지는 멀쩡했습니다. 객주집 사람들이 방 안을 들여다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밀실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비 냄새와 기름등잔 냄새가 뒤섞여 방 안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튿날 새벽 고을 사또가 객주집으로 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흙은 질척거렸고 말발굽이 깊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방 안을 한참 둘러보았습니다. 등잔은 아직 미지근한 기름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장부꾸러미는 비에 젖어 눅눅했습니다. 방바닥에는 싸움 흔적도 없었습니다. 창은 안에서 빗장으로 막혀 있었지요. 사또의 눈길이 문빗장에 머물렀습니다. 굵은 나무 빗장이 안쪽에서 꽉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방 누가 마지막으로 들락거렸느냐? 객주 주인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나리, 어젯밤 상단관리 나리께서 이 방에 드신 뒤로는 아무도 들지 않았사옵니다. 허면 이 방은 안에서 잠긴 채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냐? 객주 주인은 대답을 삼키며 떨었습니다. 그때 방구석에 서 있던 윤설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빗장이 안에 있으니 사람이 스스로 잠갔을 터입니다. 사또는 윤설이를 힐끗 보았습니다. 윤설이는 조용하고 눈빛이 가라앉은 사내였습니다. 사또는 다시 방을 살폈습니다. 장부 꾸러미가 눈에 밟혔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빗물에 번져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몇 줄은 또렷했습니다. 곡식태여, 봄가을이자, 빛 독촉 백성 이름들이 빽빽했습니다. 어떤 이름 옆에는 붉은 점이 찍혀 있었지요. 사또는 그 붉은 점을 한참 보았습니다. 이 점은 무엇이냐? 객주 주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자를 표시한 것이옵니다. 사또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기와를 때렸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줄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신이 젖은 마루를 밟는 소리였습니다. 농부 하나가 문간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은 거칠고 옷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날이 그 상단 관리라 하는 자는 우리 논을 모조리 빼앗은 자요. 객주 주인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놈, 감히 날이 앞에서. 농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빗장부 하나로 온 고을 백성을 죄인으로 만들었소이다. 방 안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허나 사람이 죽은 일이다. 원통하다 하여도 살인은 죄다. 그 말이 떨어지자 객주집 마루 아래에서 또 다른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리에 장터 보따리를 찬 소장수였습니다. 그는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날이 어젯밤 늦게까지 이 객주의 장사꾼이 들락거렸사옵니다. 객주 주인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 차례로 말하라. 비는 잠시 약해졌다가 다시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먼 산은 안개에 잠겨 희미했습니다. 사또는 방 안을 다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죽은 관리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톱 밑에 검은 흙이 조금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사또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죽은 곳과 싸운 곳이 다르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윤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이 무슨 말씀이옵니까? 사또는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창호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겼다. 창도 막혔다. 칼도 없다. 피도 없다. 허나 사람은 죽었다. 방 안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또가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 방을 밀실로 꾸몄다는 말이 된다. 객주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농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장수는 보따리를 꼭 쥐었습니다. 윤설이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마당에 물 웅덩이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사또는 죽은 관리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또가 낮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허나 이 방은 말하고 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사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깊다. 그 말은 빗소리 사이로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고을 사람들의 오래된 원한과 얽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는 밤새 고을을 두드렸습니다. 새벽이 밝았으되 하늘은 잿빛이었지요. 객주집 안방에는 여전히 싸늘한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단 관리의 시신은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또는 마루에 서서 비 내리는 뜰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논둑이 흐릿하게 보였고 먼 산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또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은 이미 꺼졌고 기름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아직도 어젯밤의 습기가 눅눅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시신 곁에 놓인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떤 이름에는 붉은 점이 2번, 어떤 이름에는 3번 찍혀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붉은 점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은 한 집안의 논밭이 넘어가는 표시였고 어떤 집안에서는 식솔이 흩어지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덮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장부 하나로 고을의 숨통을 틀어쥐었구나. 윤설이가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객주 주인은 2 손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리, 그 관리 나리께서는 상단의 도운을 맡아보던 분이옵니다. 큰 상단이라 빚장부도 많고 거래도 많았사옵니다. 사또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자가 어젯밤 무엇을 하러 이 고을에 왔느냐? 객주 주인이 머리를 긁었습니다. 추수 전이라 곡식값을 매기고 빚 독촉을 하러 왔다 하였사옵니다. 농부가 뒤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독촉이라 하셨소? 그 자는 독촉이 아니라 목줄을 죄러 온 자요. 객주 주인이 화를 냈습니다. 이놈 나리 앞에서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말하게 두어라. 농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리, 우리 마을에선 봄마다 곡식을 구워갑니다. 흉년이 들면 갚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붙으면 논이 넘어갑니다. 농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장부에 찍힌 붉은 점이 바로 그것이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장부로 모였습니다. 사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물이 마당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소장수는 마루 기둥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장터에서도 그 관리의 소문이 자자했사옵니다. 사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 빚을 독하게 받아낸다 하였사옵니다. 장사꾼도 농부도 그를 피한다 하였지요. 사또는 다시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관리의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
무엇인가를 보았다는 듯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시신의 손을 살폈습니다. 손톱 밑에는 여전히 검은 흙이 조금 끼어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흙이 없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자는 어젯밤 이 방 안에서 싸운 것이 아니다. 윤설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날이 그리 보이옵니까?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있다. 허나 이 방에는 흙이 없다. 객주 주인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사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자는 다른 곳에서 몸을 부딪힌 뒤 이 방으로 옮겨졌을 수도 있다. 소장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허나 문은 안에서 잠겼지 않사옵니까? 사또는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굵은 나무 빗장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또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묘하다. 비가 다시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사또는 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마루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방 한켠을 스쳤습니다. 창 아래에 작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사또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객주 주인, 농부, 소장수, 그리고 윤설이 모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어젯밤 이 객주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이 객주에 있던 자는 누구인가? 객주 주인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 농부, 이 소장수, 그리고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우리 고을 윤설이나리께서도 장부를 확인하러 오셨사옵니다. 윤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단 장부가 고을 세금과 얽혀 있다 하여 살피러 왔사옵니다. 사또는 잠시 윤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이 객주집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자는 누구냐? 객주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 관리나리 뿐이옵니다. 사또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녕 그러하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소장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제가 본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객주 주인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소장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깊은 밤 그 관리방에서 누군가 나오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누구였느냐? 소장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사옵니다. 비가 세게 내려 등잔불도 희미했사옵니다. 사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허나 분명히 사람이 나왔다는 말이냐? 소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리. 객주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지 않사옵니까? 사또는 빗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굵은 나무 빗장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첫 번째 수수께끼다. 그리고 잠시 뒤 그는 덧붙였습니다. 문은 잠겼다. 허나 누군가는 나왔다. 빗소리가 객주집 지붕을 세게 때렸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객주 안에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있다. 비는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객주집 기와 위로 떨어진 빗물은 처마 끝에서 가느다란 줄을 이루어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젖은 흙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사또는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안에서 걸린 채였습니다. 소장수의 말이 방 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방에서 나왔다 하였으나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사또는 빗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으나 끼워진 자국은 또렷했습니다. 억지로 움직인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객주 주인은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농부는 이를 악문 채 서 있었고 소장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윤설이는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사또는 낮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시각에 그것을 보았느냐? 소장수는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 닭이 울기 전이었사옵니다. 그 사람이 방에서 나와 어디로 갔느냐? 마루를 따라 뒤뜰 쪽으로 갔사옵니다. 사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뒤뜰에는 객주집 우물과 작은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빗물이 고여 늘 질척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마루를 따라 천천히 걸어 뒤뜰로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여전히 굵었습니다. 뒤뜰의 흙은 진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물 옆에는 빗물에 씻긴 발자국 몇 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또는 허리를 굽혀 그 자국을 살폈습니다. 자국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유난히 깊은 발자국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신 앞코가 깊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객주집 벽을 스쳤습니다. 창 아래에는 빗물이 타고 내려가 검은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자국 사이로 아주 미세한 긁힘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스치며 지나간 흔적 같았습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때 농부가 뒤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 그 관리놈은 어젯밤에도 우리 마을 사람을 불러들였소이다. 사또가 돌아보았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나리도 아실 것이요. 장부의 이름이 찍힌 자들 말이요. 농부의 목소리는 눌려 있었으나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빚 독촉을 한다 하여 밤에도 사람을 불렀소이다. 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하면 어젯밤 이 객주에는 빚진 백성도 드나들었단 말이냐? 농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객주 주인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날이 그러나 그들은 금세 돌아갔사옵니다. 사또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정녕 모두 돌아갔느냐? 객주 주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마당에 물 웅덩이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윤설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밀실이라 하나 길이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사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윤설이는 객주집 창을 가리켰습니다. 창은 막혀 있었으나 창호지는 얇습니다. 밖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지 않겠사옵니까? 사또는 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창호지는 비에 젖어 약간 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찢긴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창틀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사또가 중얼거렸습니다. 허나 사람이 드나들 수는 없다. 윤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객주집 마루를 채웠습니다. 사또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신은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또는 시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공포가 남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자는 죽기 전 무엇을 보았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젖은 종이 사이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얇은 종이였습니다. 그 위에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었습니다. 곡식 열섬 봄되어. 그 아래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방 안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사또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농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객주 주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소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윤설이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사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이름을 아는 자 있느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이 이름의 주인은 이 방 안에 있느냐? 객주집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사또는 종이 조각을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그는 사람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빛과 원한이 얽힌 일이다. 사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이 방 안 어딘가에 서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사또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고 있다. 허나 오래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비는 낮이 되어도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객주집 지붕을 두드리던 빗소리는 마치 북을 치듯 무겁게 울렸습니다. 사또는 객주집 마루 끝에 서서 한동안 그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객주집 큰 방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였지요. 방 안에는 눅눅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기름 등잔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얽힌 자들을 하나씩 살피겠다. 방 안 공기가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사또의 시선이 먼저 객주 주인에게 향했습니다. 객주 주인은 배가 나온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둥글었으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이 객주를 맡은 지 얼마나 되었느냐? 객주 주인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15년이 넘었사옵니다. 상당과는 어떤 관계냐? 장사꾼이 머무는 곳이 객주이니 거래가 잦았사옵니다. 사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그 관리와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객주 주인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곡식값을 두고 다툼이 조금 있었사옵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다툼이라 하였느냐? 객주 주인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날이 올해 장마가 길어 곡식이 썩을까 걱정이 옵니다. 값이 떨어질까 염려된다 하였지요. 사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농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객주 주인이 노려보았습니다. 사또가 농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어젯밤 이 객주에 있었느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비 때문이옵니다. 방 안 공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농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봄에 곡식을 구워 왔습니다. 장마가 길어 논이 잠겼습니다.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관리놈이 밤에 오라 하였소이다. 사또는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붉은 점이 찍힌 이름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농부의 것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갔느냐? 농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어찌하여? 농부의 눈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안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렸소이다. 방 안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였느냐? 농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목소리는 그 관리였소이다. 다른 하나는? 농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빗소리가 방 안까지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알지 못하겠소이다. 낮은 목소리였소이다. 사또의 눈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소장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허리에 찬 장사 보따리가 젖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날이 소인 한마디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라. 소장수는 목을 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장터를 돌며 장사를 하는 자이옵니다.
어젯밤 비가 거세어 이 객주에 묵었사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물을 기르러 뒤뜰 우물로 갔사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보았느냐? 소장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뒤뜰 창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사옵니다. 객주 주인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무엇이라? 소장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사옵니다. 비가 세게 내려 그림자만 보였사옵니다. 사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소장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창을 들여다보고 있었사옵니다. 방 안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사또의 시선이 창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 뒤에 어찌 되었느냐? 잠시 뒤 그 사람은 마루 쪽으로 사라졌사옵니다. 사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설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젖은 도포 차락이 마루에 살짝 닿아 있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젯밤 무엇을 하였느냐? 윤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단의 장부를 살피러 왔사옵니다. 그 관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조금 나누었사옵니다. 사또의 눈빛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였느냐? 윤설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곧 담담히 말했습니다. 고을 세금과 상담 빚이 얽힌 일이 있어 장부를 확인하였사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다툼은 없었느냐? 윤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사옵니다. 다만 장부에서 제 부친의 이름 옆에 붉은 점이 2개 찍힌 것을 보고 화가 좀 났습니다. 사또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이 부친은 돌아가셨다 하지 않았는가? 사또의 물음에 윤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슬픔과 분노의 빛이 엉겨 있었습니다. 비가 지붕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객주 주인, 농부, 소장수, 그리고 윤설이. 그는 사람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이 4사람이 어젯밤 이 객주에 있었다. 방 안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또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는 사람이 죽었다. 객주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그럼 이 가운데 범인이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사또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또가 다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단단했습니다. 살인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사또가 덧붙였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농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객주 주인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소장수는 보따리를 꼭 쥐었습니다. 윤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방 안에는 원한을 품은 자가 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원한의 주인을 반드시 찾을 것이다. 밖에서는 장마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밉지 않았습니다. 장마구름이 고울 하늘에 눌러앉아 낮인데도 어둑했습니다. 객주집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실처럼 이어져 떨어졌습니다. 사또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신은 아직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사또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발걸음이 마루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사또의 눈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 아래 바닥, 문지방, 벽에 긁힌 자국까지 차례로 살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창 아래에 멈췄습니다. 어제 보았던 긁힌 자국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틀에 가느다란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사또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더듬었습니다. 빗물이 스며들어 차가웠습니다. 사또의 눈이 잠시 깊어졌습니다. 그는 창을 살짝 흔들어 보았습니다. 창틀은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창 아래 틈에
아주 얇은 실 같은 것이 끼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젖은 삼배 실 한 가닥이었습니다. 사또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시리로다. 그때 윤설이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이 무엇을 보셨사옵니까? 사또는 실을 들어보였습니다. 창틀에 끼어 있었다. 윤설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것이? 사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빗장은 여전히 안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또는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빗장을 천천히 들어보았습니다. 빗장은 굵고 묵직했습니다. 그러나 빗장 끝에는 작은 홈이 하나 파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라 생긴 자국 같기도 했습니다. 사또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빗장을 다시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그때 객주 주인이 문간에서 말했습니다. 날이 무엇을 찾으셨사옵니까? 사또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직 찾는 중이다.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사또는 다시 시신 곁으로 갔습니다. 그는 죽은 관리의 손을 들어 살폈습니다. 손톱 밑에 끼어 있던 흙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또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자는 어젯밤 밖에서 몸을 부딪혔다. 윤설이가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보이옵니까? 사또가 대답했습니다. 이 방에는 흙이 없다. 잠시 뒤 그는 시신의 옷자락을 살폈습니다. 옷 끝에 아주 작은 흙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루를 따라 뒷뜰로 걸었습니다. 뒷뜰은 비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물가 주변 흙에는 여러 발자국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발자국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집신 자국, 맨발 자국, 그리고 또 하나 앞코가 깊게 찍힌 집신 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자국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농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날이 무엇을 찾으시는 것이오? 사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발자국이다. 농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비가 이리 퍼붓는데 남겠소? 사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깊이 찍힌 자국은 남는다. 소장수가 옆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날이 어젯밤 창 아래에 서 있던 자의 것이겠사옵니까? 사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뒷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아래 흙에는 발이 미끄러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희미하게 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바닥을 스치며 움직인 흔적 같았습니다. 사또의 눈이 다시 좁아졌습니다. 그는 마루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객주 주인은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농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소장수는 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윤설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이 뒷뜰에 누군가 있었다. 객주 주인이 놀랐습니다. 뒷뜰이 옵니까?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 아래에 서 있던 자다. 소장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본 그 자겠사옵니다. 사또는 다시 실 한 가닥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 농부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요? 사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군가 창과 문을 이용해 방을 밀실로 꾸몄다. 객주 주인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옵니까? 사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능하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방의 문은 안에서 잠겼다. 그는 빗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도 잠글 수 있다. 윤설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날이 그게 어찌? 사또가 실을 들어보였습니다. 실을 빗장에 걸면 된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또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간 뒤 실을 당기면 빗장이 떨어진다. 객주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방 안에서 잠긴 것처럼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게 된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객주집 지붕을 세게 때렸습니다. 농부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살인은 밖에서. 사또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방 안 사람들의 시선이 사또에게 모였습니다. 사또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방 안에서 죽었다. 소장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헌한 날이 어찌. 사또의 눈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것이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수수께끼다. 잠시 뒤 사또가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아는 자가 이 방 안에 있다. 밖에서는 장맛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해가 기울어도 그칠 줄 몰랐습니다. 객주집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자 방 안 등잔이 다시 밝혀졌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어둡게 비추었습니다. 사또는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빗장은 여전히 안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밀실은 이미 풀렸다. 객주 주인이 놀라 눈을 떴습니다. 날이. 그럼 사또는 빗장을 가리켰습니다. 실을 걸어 밖에서 당기면 이 빗장은 떨어진다. 소장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허면 문은 안에서 잠긴 것처럼 보이겠사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농부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범인은 밖에서 살인을 하고. 사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방 안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또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방 안에서 죽었다. 객주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허면 범인은. 사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방 안에 있었던 자다. 방 안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또는 시신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톱 밑에 흙이 있다. 농부가 낮게 말했습니다. 뒤뜰 흙이겠지요.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 잔은 죽기 전 뒤뜰에 있었다. 소장수가 놀랐습니다. 허나 방 안에서 죽지 않았사옵니까? 사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뒤뜰에서 몸을 부딪힌 뒤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객주 주인이 물었습니다. 누구와 말이옵니까? 사또는 시신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사또가 낮게 말했습니다. 범인과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또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젯밤 그 관리는 뒤뜰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소장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본 그 그림자.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농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허면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이요. 사또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농부가 눈을 좁혔습니다. 어찌 그러하옵니까? 사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뒤뜰에는 피가 없다.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빗소리가 객주집 마루를 두드렸습니다. 사또는 말을 이었습니다. 뒤뜰에서 몸싸움이 있었다. 그는 시신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이 방 안에서 일어났다. 객주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사또가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창과 문을 지나 장부에 멈췄습니다. 그 관리는 장부를 들고 이 방으로 돌아왔다. 농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범인도 따라 들어왔다는 말이요? 사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방 안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소장수가 물었습니다. 허면 누가? 사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관리는 혼자 들어왔다. 객주 주인이 놀랐습니다. 허나 나리.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허나 방 안에는 이미 범인이 있었다. 등잔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농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사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범인은 먼저 방 안에 숨어 있었다.
소장수가 숨을 삼켰습니다. 장롱 뒤나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이다. 객주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면 그 관리가 들어온 뒤 사또가 시신을 가리켰습니다. 목을 꺾어 죽였다. 방안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사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농부가 물었습니다. 그 뒤 실로 빗장을 떨어뜨렸다는 말이요?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소장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면 완전한 밀실이 되는 것이옵니다. 사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허나 한 가지가 남는다. 객주 주인이 물었습니다. 무엇이옵니까? 사또의 눈이 천천히 방안 사람들을 훑었습니다. 어찌하여 그 관리는 뒤뜰로 나갔는가? 농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소장수는 눈을 굴렸습니다. 객주 주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또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를 뒤뜰로 부른 자가 있다. 방안 공기가 다시 굳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빗소리가 객주집 지붕을 세게 때렸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사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 있었던 자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시선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윤설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는 밤이 깊도록 딛지 않았습니다. 객주집 기와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낮보다 더 무겁게 울렸습니다. 마당의 물 웅덩이는 이미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고 느티나무 잎에서는 빗방울이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객주집 안방에는 등잔 하나만 희미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벽에 길고 흔들리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사또는 방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죽은 상당 관리는 여전히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뜬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마지막 순간의 놀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또는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방안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마침내 사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방은 밀실이 아니었다. 객주 주인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사람이 밀실로 꾸몄을 뿐이다. 빗소리가 지붕을 세게 때렸습니다. 사또는 문빗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빗장은 실 하나로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는 젖은 삼배 실을 들어 보였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실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간 뒤 실을 당기면 빗장이 떨어진다. 그러면 문은 안에서 잠긴 듯 보인다. 소장수가 숨을 삼켰습니다. 객주 주인은 떨리는 눈으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농부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방 안에서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인은 먼저 방 안에 숨어 있었다. 등잔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사또의 시선이 방 안 사람들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객주 주인은 떨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이를 악물고 서 있었습니다. 소장수장 돌뱅이는 보따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가 낮게 말했습니다. 윤설이. 방 안 공기가 됐었습니다. 윤설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들어 보였습니다. 젖은 종이가 눅눅하게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너는 이 장부를 보았다. 윤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붉은 점이 2개나 찍힌 자네 선친 윤기동의 이름을 보았을 것이다. 농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객주 주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사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윤서리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사또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부친은 곡식 10섬을 꾸어갔. 그는 장부의 다음 줄을 짚었습니다. 이자가 붙었다. 또 한 줄을 넘겼습니다. 논이 넘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붉은 점을 가리켰습니다. 종당에는 네 부친이 화병으로 세상을 떴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방 안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농부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또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그 집안의 아들이었다. 윤설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사또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젯밤 너는 그 관리를 만나러 객주에 들렀다. 사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윤설이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실 소인 선치는 가난한 농부였고 흉년이 들어 상단에서 곡식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상단 관리가 장부의 이자를 거짓으로 늘렸고 결국 논과 집을 빼앗았습니다. 겨울에 굶주림으로 부친이 죽고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그 장부가 바로 그날 객주집에서 발견된 장부입니다. 이 붉은 점 하나 때문에 한 집안이 사라졌소이다. 사또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을 들지 않았다. 그는 장부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부는 이미 수많은 목숨을 베었다. 농부가 조용히 눈을 떨구었습니다. 객주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객주집 지붕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살인은 죄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허나 어떤 칼은 쇠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장맛비가 끝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 객주집 안에는 장부보다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